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ATLS입니다. 고급 외상 생명 구조술. 제11판 교육 매뉴얼이죠. 이게 전 세계 외상 환자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는 거의 뭐 표준 지침서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핵심 내용은 뭐고, 특히 이번 11판에서 바뀐 점들, 이런 것들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치료법 중 나열한 게 아니고요. 외상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접근 방식, 일종의 철학까지 담고 있다고 봐야죠. 특히 이번 11판은 20개 나라가 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시각, 또 경험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네, 뭐 미국이나 서구권뿐 아니라 자원이 좀 부족한 환경에서의 경험 같은 것들도 고려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ATLS 시작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라고 들었어요. 1976년에 어떤 의사 한 분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임스 스타이너 박사라고 정형외과 의사이면서 비행기 조종도 하셨던 분인데요. 직접 몰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안타깝게도 아내분을 잃고 본인이랑 세 자녀도 크게 다치셨죠. 아이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근데 그 경험이 어떻게 ATLS 개발로 이어진 건가요? 그때 스타이너 박사가 느꼈던 게 사고 현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응급처치보다도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받은 초기 치료가 더 부족했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었겠죠? 아, 현장보다 병원 대응이 문제였다니. 네. 그래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셨고 이게 ATLS 개발에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 겁니다. 정말 개인적인 비극이 의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된 셈이죠. 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외상 치료의 판도를 바꾼 핵심 원칙 세 가지가 나왔다고요? 첫째가 생명에 가장 위협적인 것부터 치료한다. 둘째는 진단이 확실치 않아도 필요한 응급처치는 미루지 마라. 그리고 셋째가 자세한 병력 청취 없이도 환자 평가는 시작될 수 있다. 이거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겠어요.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이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일단 시간을 들여서 원인이 뭔지 진단부터 정확히 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니까요. 근데 외상은 정말 시간을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 평가랑 처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유명한 ABCD 접근법이 나온 겁니다. ABCD면 기도, 호흡, 순환, 신경학적 평가, 환경 통제 이런 순서 맞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틀이죠. 근데 이번 11판에서는 여기에 변화가 좀 있어요. 맨 앞에 X가 붙었습니다. X요? X ABCD에? 그건 뭔가요? 네, X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외부 출혈, 즉 E-exsanguinating external hemorrhage를 뜻합니다. 이걸 통제하는 걸 가장 먼저 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치보다도 일단 눈에 보이는 큰 출혈부터 막아라.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대량 출혈이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또 막을 수 있는 사망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로 올라온 거죠. 이제는 XABCD 순서를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이 ATLS 교육이 1980년에 미국 외과학회 공식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100개국 가까이 퍼졌다고요. 매년 5만 명 이상이 수료한다니 와, 영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정말 국제적인 표준이 됐죠. 그리고 이번 11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런 국제적인 협력을 더 강화하고 내용 자체도 좀 확장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외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재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관리할지, 부상 예방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외상 정보 기반 관리, Trauma Informed Care라는 새로운 장이 들어갔어요. 외상정보 기반 관리요.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이건 환자가 과거에 겪었을 수 있는 트라우마 경험 같은 것들이 현재 상태나 치료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지금 눈앞의 신체적 부상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 환자의 배경까지 고려하는 거군요. 심리적인 측면까지. 네, 그런 셈이죠. 외상 치료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술기 익히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교육 현장에서 강사가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학습자가 따라하는 식이었다면요.
11판에서는 술기습들에 필요한 앞단계, 그러니까 뭐 인지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강사 설명 듣는 이런 단계를 사전학습 영상으로 미리 보고 오도록 했어요. 아, 미리 예습을 하고 온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교육 시간에는 학습자가 직접 설명해보고 바로 실습하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제한된 교육 시간에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거네요. 네. 이론 학습 부담은 줄이고 실제 손으로 해보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덕분에 강사도 개별 학습자한테 좀 더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결국 ATLS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접근법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표준화된 유연성입니다. 표준화된 유연성이요? 약간 모순되는 말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과 틀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각 지역의 자원이나 환경, 병원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경직된 규칙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응용 가능한 틀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래야 전 세계 다양한 환경의 외상 전문가들이 같은 언어로 소통하면서도 각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한 의사의 비극적인 경험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 외상치료 시스템의 근간을 만들고 또 현실에 맞게 계속 진화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단순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정말 외상치료의 어떤 철학이자 계속 발전하는 하나의 생태계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ATLS는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임상 데이터나 현장의 경험들이 반영되면서 진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표준화되면서도 또 계속 유연하게 발전하는 시스템 안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 의료진 한 사람 한 사람은 앞으로 이 진화 과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단순히 주어진 지침을 따르는 걸 넘어서서 이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참여할 방법은 뭘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